시민참여센터가 곧 다가오는 11월 8일 본선거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의 선거 자료집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어퍼레벨에서 한 남성이 다리 타워에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어퍼레벨의 양 방향을 모두 통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때 고객의 허락을 받도록 미 통신당국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뉴욕시 정부 세수가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의 시정부 세수는 전년 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 시의회가 뉴욕시 자체 신분증인 ID-NYC처럼 자체 시정부 신분증을 추진합니다. 연방국세청 IRS 직원을 사칭한 일당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KBTV 뉴스 투데이는 KBTV 뉴스 9으로 찾아뵙습니다. 대폭 달라진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KBTV 뉴스 9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곧 다가오는 11월 8일 본선거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의 선거 자료집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주요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시민참여센터가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 뉴저지 선거 자료집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매년 발표하는 선거 가이드북은 주요 선거구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자료집으로 주요 공약 등이 요약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뉴욕 뉴저지 선거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버겐 카운티와 그리고 또 퀸즈 나소 카운티의 모든 타운을 저희가 다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원 지역구를 비롯해서 각종 지자체를 한인 인구와 한인 유권자가 많은 몇 가지만 요약해서 저희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이 자료집을 만들었다며 이번 본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전에 예습을 좀 하고 투표장에 가자. 그래서 누가 나온지라도 알고 가서 찍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이민 온 뉴커머스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반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름 안으로 찾아가고 인사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투표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들이 좀 만들어갖고 우리 커뮤니티에 배포를 하니까 보시고 미리 예습해서 투표장에 가서 사표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선거 가이드북은 각 언론사 사무실과 한인단체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엊그제 출근길에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어퍼 레벨에서 한 남성이 다리 타워에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어퍼 레벨의 양 방향을 모두 통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포트 어솔리티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늘 오전 8시 30분경 셔츠를 입지 않고 바지만 입은 채 다리의 2개 타워 중 뉴저지 쪽에 위치한 사우스 타워를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오늘 오전 9시에 체포했으며 체포한 직후 다리는 다시 열렸습니다. 이 일로 오늘 출근길 뉴저지와 뉴욕을 오가는 차량이 심각한 교통 지연을 겪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두 화물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 충돌 사고로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필라델피아 인근 선로에서 2대의 화물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8시 반경 펜실베니아의 체스터의 컬튼 스트리트과 콩코드 로드 선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뉴저지로 향하던 빈 화물열차가 캐나다 퀘벡에서 출발해 아틀란타로 향하던 마주오던 화물열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퀘벡발 열차는 음식 등 물자를 싣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돌한 두 화물열차 모두 CSX 소유 열차입니다. CSX 측은 이 사고로 각각의 화물열차 안에 탑승해 있던 2명의 직원이 다쳤다고 밝히며 부상 정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델라웨어 카운티 당국은 이 두 열차가 각각 어느 속도로 운행했는지, 어떻게 같은 선로를 운행 중이었는지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고객 정보 보호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때 고객의 허락을 받도록 미 통신 당국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고객 정보 보호에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의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직접 사용하거나 마케팅 회사에 넘길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광고와 통신 케이블 업체는 사업의 타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정부 세수가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의 시정부 세수는 전년 대비 0.9%가 하락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부분은 법인세로 지난해 대비 26.1%가 감소했고 판매세도 1.6%가 줄었습니다. 개인 소득세 경우도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정부 세수는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같은 기간 연평균 7.4%가 상승했습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 시의회가 뉴욕시 자체 신분증인 ID-NYC처럼 자체 시정부 신분증을 추진합니다. 엘리자베스 시의회는 자체 신분증 발급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최종 통과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 시행되면 엘리자베스 시정부 신분증은 뉴욕시 신분증 ID-NYC처럼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신분증에 들어가며 거주자 신분 증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신분증은 14살 이상의 주민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를 열거나 정부 제공 복지 서비스 이용 시에도 신분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전역의 주립대 등록금 평균이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칼리지 보도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년 전국의 주립대 거주민 등록금은 2만 9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사립대 역시 등록금이 인상됐습니다. 이 기간 전국 사립대 등록금 평균은 4만 5,370달러로 전 학년도 대비 3.4%가 늘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뉴욕 거주민 4년제 주립대 평균은 7,707달러로 5년 전보다 17%가 증가했고 뉴저지주 역시 거주민 4년제 주립대 평균은 13,560달러로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6%가 상승했습니다. 연방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일당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뉴저지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활동한 용의자 20명을 포함해 총 52명을 61개에 달하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민자들이나 노약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납이 된 세금을 30분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들이닥쳐 직업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로 인해 만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헬로윈데이 때 뉴욕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주경찰은 31일부터 다음 날인 11월 1일까지 뉴욕주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비롯해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이 기간 동안 단속 강화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헬로윈데이 집중 단속은 헬로윈데이 때 사고 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미 고속도로 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헬로윈데이 주말 교통사고의 52%가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29일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 맨해튼을 강타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뉴욕시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라 샌디를 능가하는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지난 2012년 10월 29일 뉴욕 등 미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맨해튼은 기록적인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라 앞으로 뉴욕에 샌디를 넘어서는 재앙급 허리케인이 닥칠 수 있고 피해가 전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We do expect hurricanes to get stronger with climate change. We don't fully understand whether they're likely to get more or less frequent in the Atlantic and whether the probability of one hitting New York is increasing. But what we do know for certain is that the sea level is rising. And so for a given storm, we expect the flooding to be more severe because the water is simply starting for a higher level.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더 큰 재난 상황을 우려하는 가운데 뉴욕시는 샌디 이후 긴급재난에 대비하는 야심찬 계획들을 시행해왔습니다. So the idea is that there's a protective landscape that we introduce in the back of the park that introduces new views and sort of rolling topography and vistas. And then at the same time it bridges across the highway and creates new bridges and improve connections so that the community can actually be better connected to the waterfront at the same time that we're helping to protect the community from the water. Hurricane Sandy really highlighted a lot of our vulnerabilities to climate change, and the response to that effort, not only did it really in some ways change the conversation locally, it in many ways changed the conversation globally around what we need to do around climate 허리케인 change. 샌디로 44명의 시민이 숨지고 8만 8천여 개의 건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뉴욕시가 2012년 이후 철저한 대비를 통해 기록적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네, 한인사회에 익숙한 이름입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은 43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 관계자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네. 벌써 43주년을 맞았습니다. 네네. 연례만찬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So the theme of our gala this year is building our legacy. And what we're really trying to focus on is appreciating the contributions of the first generation, all the contributions of the first generations of Koreans that are already here, but then also acknowledging and kind of attracting our second generation and really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give back. Of course, we just purchased this new building in Queens, and we're very excited to expand the programming, and we're really excited to have the support of both the first and the second generation. So that's kind of what our theme is all about this year. 그러면 올해는 어떤 출연진들이 조금 이렇게 참석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건강 클리닉 오픈을 하기 위해서 그 시장 퍼스트 레이디 분께서 오셔서 또 축하해 주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주지사 데이비드 패터슨 분이 저희 기조 연설자로 우선 오시고요. 그다음에 스페셜 게스트로 그 진우션의 한국의 션 씨가 기부 천사라고 많이 알려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또 기부 이제 본인 생활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뭐 기부와 커뮤니티 이렇게 테이크케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비전 같이 나눠주실 거고요. 물론 저희 이제 플러싱 시니어센터 댄스팀 또 멋지게 또 공연 준비하고 계시고,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11월 18일이니까 한 달 조금 안 남았어요. 맨하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리고요. 예, 항상 뭐 많이들 와주시지만 올해도 더 많은 분들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그 행사에 관련돼서 좀 많은 좀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준비하시면서 올해는 좀 어떠신지요? 올해는 뭐 스텔라 저희 공동위원장 이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정말 2세 분들도 이제는 이제 뭐 30대 40대 되면서 부모님들 테이크케어하고 하면서 KCS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느낌이 서로 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테이크케어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저희 뭐 홈바운밀 같은 거 독거노인분들한테 음식을 배달해드리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발런처를 하고 싶다, 돕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많은 2세 또 이제 3세, 4세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가 같이 이제 뭐 그로잉하고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람도 느끼고 어렵지만 좀 뿌듯하게 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알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함께 커뮤니티를 뭐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함께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한인사업에 이제 가장 지금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1세 분들이 다져놓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우리 한인 2세들한테 어떻게 좀 잘 전달할까 이제 이 부분일 텐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개인적으로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많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네, 43주년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랄까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자라는 그 생활 자체가 상당히 그 생존해야 되는 문제, 가족들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비전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은 2세, 3세들이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사는 건 힘들지만 주인이 되겠다.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기여할 때 우리 민족이 미국 사회에 우뚝 서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거는 1세들이 가져야 되는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커뮤니티 센터를 하면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는 것은 KCS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한인사회가 만드는 건물이고, 또 그런 건물을 통해서 2세들이 3세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참족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진정 우리 커뮤니티가 스트롱해지고 건설적인 커뮤니티 되지 않겠느냐. 이번 만찬도 예년에 똑같이 그 마나탄에서 2세들이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1세들의 노고와 또 2세들의 참여를 이렇게 같이 엮어나간다는 그 띠임을 볼 때에 상당히 뿌듯합니다. 우리 이제 1세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해놓고 2세들한테 3세를 위해서 말하라 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이렇게 끌어나오신 1세들에게 감사하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1세들이 다 될 때까지 그런 비전과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남길 때에 그래도 삶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물론 다 어느 단체든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시겠지만 KCS를 사랑하신 분들, 또 KCS 자체가 한인사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도구로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텔라이 우리 연례만찬 행사 공동위원장님, 우리 2세들을 대표한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 또 많은 참가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I've worked with KCS now for about 2 years, and I'm really impressed with everything that they do for the community. And I really think that it's a great opportunity for those who are in the second generation who really want to give back and do something, to support or to volunteer. They really provide so many wonderful services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I think it's time for us to really take ownership of that as the second generation. So I really encourage people to kind of join us and join me in helping KCS. 이번 행사에 많은 좀 참가를 당부하는 그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6군데 센터가 뉴욕시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1,200분 정도를 이제 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또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발런티어를 해주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까지도 뭐 새벽부터 나오셔서 너무 발런티어를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항상 뭐 도움의 손길은 항상 필요하지만 또 많은 발런티어 해주시는 분들 뭐 더 많이 이제 필요하고요. 저희가 또 더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어려운 분들은 항상 계시고 또 도움이 너무 필요하시니까 그런 분들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TV 뉴스9 사건과 사고입니다. 에모리 대학교에서 한 대학생이 교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숨진 학생이 4학년 한인 학생 데이빗 김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 측은 교내에서 쓰러진 김 씨가 긴급히 에모리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22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돼 긴급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앞둔 김 씨는 한인 학생의 대외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학업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뉴저지 블룸필드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2명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엑세스 카운티 검찰청은 15세에서 17세 사이의 2명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급 성폭행 혐의의 가중처벌을 부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는 이 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크로스컨트리와 육상을 가르치는 코치로도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방과 후 브루클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학교 앞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이스트 뉴욕에 위치한 WH 맥스웰 직업기술교육 고등학교 앞 리버티 애비뉴에서 칼에 찔린 17살 남학생이 발견됐습니다. 이 남학생은 몸에 칼이 찔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학교 측의 수사 협조를 받아 현재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 7시 40분쯤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는 착륙하던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며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클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등을 포함해 37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이 타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는 구조대원이 긴급 투입됐으며 라가디아 공항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펜스 부통령 후보를 포함한 탑승객들은 사고가 난 직후 항공기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아이오와주에서 출발한 이스턴항공 737 여객기로 착륙 시의 충격 때문에 활주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들은 여객기가 잔디밭으로 돌진하면서 창문에 진흙이 묻고 고무 타는 냄새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롱스에서 노인 여성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범 추적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캐스킬에 위치한 랜덜 애비뉴와 옴스테드 애비뉴 부근 아파트 로비에서 한 남성이 다가와 85살 여성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인근 주택으로 사라졌습니다. 피해자 노인의 지갑 속에는 현금 $50와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소매치기범을 공개 수배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블룸필드에서는 한 미용사가 머리를 자른 뒤 자신의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고객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용사는 고객의 아파트에서 머리를 자른 뒤 고객이 불만을 표하자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뒤 황급히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블룸필드 경찰 당국은 이 여성을 폭행과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여성이 사건 이후 전화번호를 바꾼 데다 미용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접수되고 인터넷상에는 가명을 사용해 수사가 어렵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 브리핑과 단신 전해드립니다. 유럽의회가 27일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지난 2013년도 이후 3년 만입니다. 미 상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가 오는 12월 7일 2위 통신업체인 AT&T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타임워너와의 인수합병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미 상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는 성명에서 청문회는 인수합병 거래가 경쟁과 혁신, 영상 콘텐츠의 유통 등을 포함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여파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자신의 부인인 미셸 여사의 공직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미셸은 절대 공직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셸은 자신이 직접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성향이나 인내심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28일 LA 카운티 노숙자 관리국이 발표한 2016 노숙자 통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2명 가운데 1명이 정신질환을 앓거나 약물 중독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 노숙자가 급격히 느는 가운데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각무산으로 독자 생존을 모색 중인 트위터가 비용 절감을 위해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바인의 서비스를 수개월 안에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는 6초짜리 동영상을 보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바인을 지난 2012년 말 $3,000만 인수했지만 인스타그램, 스냅챗과의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시장에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최대 9% 급락했습니다. 아마존의 올해 3분기 주당 순이익은 52센트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평균인 78센트에 크게 못 미쳤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출퇴근 시간 막히는 도로 대신 하늘을 통해 날아다니는 미래형 차량 호출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27일 통근용 비행 운송체 네트워크인 우버 엘리베이트 아이디어를 담은 99페이지짜리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비행 운송체는 초경량의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고 지금 우버 서비스처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불러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한 여성이 복권 당첨에 도전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지 보여주려고 복권을 샀는데 그렇게 구입한 복권이 $100만 거액에 덜컥 당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레스터에 사는 글렌다 블랙웰은 남편이 자꾸 되지도 않는 복권을 사는데 신물이 나던 차에 22일 마트에서 즉석에서 긁는 형태의 복권을 $10 주고 샀는데 그 복권이 $100만 당첨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의 날씨 전합니다. 편안한 금요일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바람이 참 매섭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현재 바람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체감온도 36도에 머무르면서 매서운 추위가 느껴집니다. 쌀쌀한 밤 공기에 생강차나 유자차 등 차 종류를 마시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편안한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해가 쨍쨍해 맑은 날씨는 아니지만 적당히 구름 지나는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온도 많이 올라 모처럼 포근한 가을 날씨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뉴욕 곳곳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를 떠나기에도 좋겠습니다. 내일 밤에 구름 다소 많겠고 밤 공기는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화씨 57도, 섭씨 1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은 잔뜩 흐려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밤부터 기온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일교차 커서 외출하실 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이번 주보단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은 낮 기온 68도까지 올라 따뜻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